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양동수 대표입니다. 저희는 사회 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을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공간을 개발하고 조성하는 방식을 좀 더 새롭게 바꿔보고 그 공간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새롭게 만들어가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들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가장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대부분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간을 좀 더 협동조합 방식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고 그 가운데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스테이라는 브랜드는 저희 더함이 기획한 브랜드입니다. 이 이름에서도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위스테이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 집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라는 그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스테이는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민간 임대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공공이 지원을 하고요. 사회적 기업이 이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조합원으로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아파트 안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단순히 임차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아파트 전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은 취미를 나누고 삶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 첫 입주를 시작한 위스테이 별내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보통 일반 아파트보다 커뮤니티 공간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는 조금 후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지난 5월에 일부 자녀 세대가 있어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책 당국의 요청으로 선착순 모집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며칠 전부터 오셔가지고 줄을 서고 밤을 새우면서 기다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3일 전부터 줄을 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며칠 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이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아내분이 우울증이 좀 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차에 위스테이라는 아파트가 공동체 아파트를 지향하고 이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들이 있고 함께 그렇게 어울려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는 것도 좋지만 자기 아내를 위해서 본인은 꼭 여기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를 듣던 저희 직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삶터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구나. 그리고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서 좀 더 포용성이 높은 다양한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도 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역사적으로 보면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공동체의 보호하에 살아왔었죠. 특히 그 농경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커다란 친족사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혈연과 지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근데 사회학자들의 얘기로는 이게 서구의 경우에 근대화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가족이나 이런 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동시에 이런 개인화도 같이 진행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특하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가족 제도나 가족 이데올로기가 훨씬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보면 한국은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가운데서 가족주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됐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주의의 강화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전쟁 이후에 보편적인 이런 사회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열악했고 부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구 사회는 이런 근대화 과정을 몇백 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도 차근차근 마련을 해왔죠. 근데 한국 사회는 그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성장을 진행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사회는 그 기간 동안에 발전국가 모델을 채용하고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경제적 어떤 가치도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들은 이런 개인의 삶의 질이나 사회적 질, 이런 사회적 가치들도 충분히 희생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사회복지 제도 같은 것들이 잘 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될 이 시점에서도 크고 좋은 기업에 다니는 일부 직장인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기에는 나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이 유일한 안전망이 가족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족에게 육아에 대한 책임도, 교육에 대한 책임도, 또는 고령자에 대한 돌봄에 대한 책임도 다 이렇게 속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가계의 소득을 책임지는 남성 가장들에 대한 파워가 더 세질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형제나 배우자들에 의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아마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번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정말 많이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IMF 외환위기에서 이런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몰락이 되었지만 고용소득 중심의 이런 모델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전 산업 분야에서 이런 자동화라든지 최근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는 이런 고용소득 중심의 생계 모델도 결국은 불안정하고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자체 위기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태들이 더 우리 현실 앞에 빠르게 다가오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의 기반이 됐던 가족이 더 이상 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어떤 해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구에 대한 변화나 어떤 세대 구성에 대한 변화가 다 한몫을 또 한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그런 사적 영역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역할을 했던 이런 가족이 해체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안전망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는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하는 설문 문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항인데요.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할 가족과 친구가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저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고요. 그 점수 자체가 훨씬 더 낮습니다. 이상하죠. 한국은 가족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화된 나라, 그 어느 나라보다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가족 또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주는 그런 지금 지표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지나친 의존을 하게 만드는 이 구조가 오히려 가족을 해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요. 가족이 더 이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시기에서 도대체 그럼 우리는 그 대안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협동조합 아파트는 그런 고민 속에서 주거 공동체가, 주거 커뮤니티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스테이 별내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런 겁니다. 느슨한 공동체, 재미있는 아파트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느슨한 공동체가 우리가 조금 더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뭔가 똘똘 뭉치는 어떤 그런 공동체, 아니면 뭔가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숙하고 진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가감없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함께 사는 방식을 약간만 변경하게 되면 그런 삶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자기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시간과 노동을 줄일 수 있고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만족과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랑, 희생 또는 정을 나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느슨한 관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에 맞는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물들어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되어져 있고 부동산은 자산의 가치로서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조금 더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입주 전부터 커뮤니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모집하고 그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 내용들을 전수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입주 전에 공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사전에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을지로 명동에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 모델하우스가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이라는 공간인데요. 입주자들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입주자들한테 이런 설문을 조사하고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가. 이 표를 보시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책 시설들 같은 것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아 놀이방, 또 혹은 공용부엌이나 이런 카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수요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의 면적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면적보다 2.5배 정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이게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아파트에서만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국 사회가 이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때, 그리고 민간에서도 새로운 어떤 이런 아파트를 만들거나 주택을 만들 때 좀 더 사적인 공간을 극대화하고 공용 공간을 최소화하는 이런 현행의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공용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함께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또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이고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단순하게 정해진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었죠. 무려 9개월 동안 수많은 입주자들이 46번의 모임을 거쳐서 여기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를 고민을 해왔고요. 그 결과 이런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커뮤니티 디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이런 시설들입니다. 동네 체육관이나 동네 창작소, 그리고 동네 카페나 이런 동네 책방, 그리고 동네 빨래방,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시설이 좋고 퀄리티가 높은 게 아니라 입주민들이 함께 다 이 비품이나 시설을 선정하고 같이 운영에 대한 구조를 논의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애착과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막 입주를 시작했지만 훨씬 커뮤니티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자체가 육아 친화형 마을로 특정 주체나 공간이 돌봄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저희는 설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공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런 정책적인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주민들이 이 아파트 운영에 참여하면서 관리소장이나 경비원 미화원을 동네직이나 동네보안관, 동네별위로 칭하면서 그 구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공동체 아파트를 지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 세대에서 커뮤니티에 기반한 일자리들은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거 안정성이 더 높아지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일자리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네 카페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입주 문의나 하자 이런 것들이 주로가 됐었지만 지금은 이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물품이나 거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이런 커뮤니티 활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유형화를 어떻게 보면 제가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게끔 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단지에 국한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파트 단지를 앵커로 삼아서 지역 주변이 같이 커뮤니티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게 오프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범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제가 OECD의 그 사회통합 수준을 얘기하는 설문조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입주민들, 이 위스테이 주민들한테 그 질문을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나 또 가족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함께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의 이웃이나 또 이 협동조합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꼽히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사실 할 수 있을 만큼 참여하고 원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느슨한 공동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다른 입주자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왜 공동체 아파트에 참여하고 싶어 했었냐면, 나는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이 10명 이상 되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느슨한 공동체, 사회적 안전망의 또 다른 개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는 육아를 함께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싱글 세대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1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 아이한테 또는 이 가족에게
든든하고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시대적인 전환의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 소득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고용의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 속에서 가족이나 커뮤니티도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과 공동체가 이분법적으로 대립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유럽의 경우에도 충분히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족 문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지금 잘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더 이상 가족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새로운 안전망으로서의 커뮤니티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메우는 역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슨한 연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그 독립은 고립이 아니라 연립에서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여기 이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으로 우리 사이의 커뮤니티들을 촘촘하게 채우는 역할의 그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